지금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 컴퍼니가 동국제약 지분을 확대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확대된 그 지분을 보니까 0.01% 확대가 됐거든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인가요? 예,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런 공시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동국제약이라는 뭐 제약업체에서 많이 이렇게 두드러진 기업이 아닌데, 피델리티라는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고 외국계 이제 명망이 높은 회사가 그 동국제약의 지분을 거의 10%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인지하면 동국제약이 그만큼 뭔가 유망하다, 동국제약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시를 잘 주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리서치를 직접 할 수 있지만은 직접 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오는 또 그런데, 그런 피델리티 같은 기업도 자기들의 고급 인력을 활용을 해서 리서치를 해서 해당 회사를 투자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피델리티가 동국제약을 지분을 갖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 동국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볼 우리가 계기가 마련됐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제약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 제약 산업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이제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사원들이나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가지 못하면 매출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약사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국제약은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역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국제약은 탄탄하다 볼 수가 있는데, 동국제약이 탄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동국제약의 대표적인 이제 그 약품은 B2C로 이제 마데카솔이 있습니다. 마데카솔이 있는데 여기다 또 하나 동국제약이 그 뷰티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뷰티로 전환하면서 마데카솔의 성분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출시했는데 화장품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제약은 기존의 이제 제약 산업 플러스 뷰티 산업으로 이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낯설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외국의 유명한 이제 제약사가 이런 점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슨인데요. 동국제약은 노골적으로 존슨앤존슨이 우리의 모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동국제약이 기존의 제약뿐만 아니라 뷰티 사업으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될 점이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뭐지? 동국제약이 이러면서 유한양행처럼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약을 바이오를 하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 일반인들이 모르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동국제약이 마치 그 벤처 캐피탈처럼 투자를 한다는 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운용 기관을 할 수 있는 VIP 자산운용이 역시 동국제약의 5.31% 대주주로 등재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이하게 국민연금이 대다수의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상장사 중에서 국민연금이 발을 갖다가 딛고 있는 상장사가 한 1000개 정도 알고 있는데, 동국제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주주 5%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 좀 특이하긴 합니다. VIP 자산운용이 HL홀딩스 지분을 확대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VIP 자산운용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가치 투자 기관인데, 이번에 투자한 맥락을 보면 예전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시에 보면 지분을 확대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 회사를 샀는지에 대해서 주석을 갖다가 썼는데, 주석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냥 대체적인 주류는 우린 여기 회사의 HL홀딩스의 경영권을 갖다 간섭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추가로 얘기한 게, 너네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주주환원 정책에서 좀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저평가되는데 배당주 자산주보다는 매입을 해서 소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VIP 자선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주 제한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HL홀딩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했으면 그걸 신경 쓰고 뭔가 정책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좀 중요한 점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 가치 투자에 대한 개념이 이제 달라지고 이것이 현실화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신생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SM이었죠. SM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한 다음에 이 점을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SM의 경영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제 압박을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사실 SM의 CEO가 이성수 CEO가 이제 3조 원을 갖다가 이제 일각에서 이제 배신이 올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사실은 이제 저평가를 했는데 그걸 사고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아마 VIP도 HL홀딩스에다가 이제 요구를 했다 보시고, 그럼 HL홀딩스가 이 점에서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다른 맥락으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고, 이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